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반년째 옥상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안심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옛 유물 13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5일 연말을 맞아 예천군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 특별 녹화 방송이 열렸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금융업계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내년 초 4곳의 지점을 근처 영업점과 통합해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짓기 전 문화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초기 철기시대와 삼국시대, 조선시대 유물 13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대구 동구는 발굴된 유물을 박물관으로 이관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구 동구의 안심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 일대는 유적지와 유물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3포지라 동구는 개발을 하기 앞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 결과 문화재 13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철기시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유물까지 시대도 다양합니다.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지에선 수레바퀴 흔적 등 33점이 확인됐습니다. 삼국시대 유적지에선 석곽, 목각묘 등 무덤 88기와 우물 등 94점이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로 추측되는 생활유적에선 현재까진 건물유적 11점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 수십 구의 인골은 4, 5세기 대구 경산을 아우르는 압독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장자를 이제 안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썼던 그런 유물들을 같이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인골 연구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그 피장자의 성이나 연령, 그다음에 질병, 또 음식물 섭취, 그다음에 뭐 친족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대구 동구는 주차장 조성 사업은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12월 말이면 발굴이 완료되거든요. 계약은 지금 올 12월 달 내로 주차장 공사 계약은 할 거예요. 차질은 없어요. 올 12월까지 조사가 끝나고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대구박물관으로 모두 옮겨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스러운 요즘이죠.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이웃들에게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예천군에서는 지난 5일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군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함도 조금씩 채워집니다. 예천군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CJ헬로 영남방송이 공동 주관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특별방송 녹화 현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따뜻한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동센터 아이들이 거의 소외계층 친구들이 80~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정서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 아니면 학습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축제 때 나온 수익금을 각 반에서 쓰는 것보다 불우한 이웃들한테 돕는 게 더 좋다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생의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힘든 이웃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예천군의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행복나눔지원금 4억 9천만 원을 전달했고 보람요양원에 특수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랑 나눔 캠페인 특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이 정말 온전히
가득하게 지금 많이 지금 답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 모아서 정성스럽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 많은 154억 6천만 원. 성금이 1억 5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경북도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갑니다. 경북도민들의 적극적인 나눔 동참으로 100도씨에 다다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겨울이 된 지금까지 반년 가까이 대구의 한 대학병원 옥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오랜 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김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영남대 의료원 옥상입니다. 70m 정도 높이의 14층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층도 높이에는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여름 폭염 속에 시작된 고공농성이 겨울이 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막의 주인은 박문진 씨. 13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근무하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뒤 병원에 오랜 기간 항의해왔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에 사측에서 어떠한 것도 안을 내놓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올라왔어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송 씨가 옥상에 올라온 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던 지난 7월 1일. 제대로 씻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는 더위 속에 태풍까지 자주 찾아오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그 더위를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여름에는 태풍이 5개 왔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올 때마다 이게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이제 이랬을 때 이 텐트가 이렇게 좀 우리도 같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여름은 갔지만 이제는 난방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밤낮으로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 그 지독한 여름을, 태풍을, 바람을, 돌풍을 뚫고 이렇게 왔는데 추위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식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13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고공에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라는 박 씨. 얼마 전까지 이 천막에는 한 명의 간호사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어쩔 수 없이 옥상에서 내려와야만 했다는 송영숙 씨. 50도만 올라가도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뜨거워서 어떤 때는 막 심정이 그냥 정말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더웠고, 비가 한참 많이 와서 이제 빗물로 이제 좀 씻거나 하고. 송 씨 역시 지난 2006년 돌연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직원은 두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10명. 주 5일째 시행을 앞두고 인력을 늘려달라며 파업에 나선 것이 이유였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벌인 파업이 불법이라며 주요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습니다.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거였거든요.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 그게 단체 교섭상에서 또 예년과 다르게 사측이 내보이는 교섭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예년과는 다르게 이상하다. 29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고, 그중에 이제 10명이 해고가. 법원은 당시 해고된 10명 가운데 7명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줬지만 나머지 3명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의료원의 해고 통지가 부당하다며 남은 직원들의 복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기획된 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해고자 원직 복직, 그리고 논잡 정상화, 이 모든 부분들이 결론이 나야지만이 끝날 수 있는. 병원 측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재판 결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농성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규정하고 관련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제안한 사적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의 복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내규를 고쳐서까지 특별 채용은 하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대법원 판결 난 상태에서 어른적인 원직 복직을 시켜드리면 배임에 해당이 된답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려 13년 동안 평행선을 이어간 노사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옥상위 농성장도 겨울을 맞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겨울 가장 추워 한파 곳곳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은 우리나라 상층부에 위치한 찬 공기와 바래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이 만나 일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건강관리는 물론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낙동강 녹조 과학기술로 해결입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공모에 선정돼 낙동강 녹조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5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녹조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녹조 문제 해결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녹조 제어 기술 등을 경북도 내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녹조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해충 천적, 명충알벌 최초 발견입니다.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복숭아 순나방을 없앨 수 있는 천적이 발견됐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안동대 김용균 교수, 생물이용연구소 권기면 대표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복숭아 순나방의 천적을 밝혀냈습니다. 천적은 복숭아 순나방 아래 기생하는 명충알벌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적 없는 최초 발견 사례입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김후자 약용기술팀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팀장님, 복숭아 순나방은 어떤 해충인지, 이번에 발견한 명충알벌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과실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 순나방은 보통 4월에서 10월에 발생을 해서 과실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생물이용연구소가 함께 이 순나방 아래서 기생해서 박멸할 수 있는 천적인 명충알벌을 발견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자연에서의 천적은 애벌레 상태에서 기생하기 때문에 이 애벌레가 과실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명충알벌은 복숭아 순나방 알 상태에서 기생함으로써 과실에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생물이용연구소와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명충알벌을 대량 사육해서 과수원에 방사해서 그 순나방으로 피해를 주는 거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서 농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수류의 해충 방제를 농약에 의존해왔는데요. 이번 천적 개발로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재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금융업계가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면서 DGB 대구은행도 영업점 축소에 나섰습니다. 대구은행은 내년 초 대구 3곳과 경북 경산 1곳의 지점을 근처 영업점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 동대구역점, 수성구 범어 3동점, 서구 황제점, 경산 하양 경일대 출장소 4곳은 올해까지만 운영합니다. 대구은행 국내 영업점은 2016년 257곳에서 올 3분기 기준 243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주 보문상가 매각과 관련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연합회는 6일 10분간 가계부를 끄는 이른바 블랙아웃 시위를 이어가며 보문상가 새 주인이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으로 바뀌면 기존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문관광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쇼핑몰 업체가 아닌 문화관광 전문기업에 매각하든지 면세점이나 명품관을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찰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아동의 권리 보호, 아동 친화 법 체계 마련, 아동 친화 사업 추진 등 아동이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헬로 신라방송과 경주 성동시장 상인회는 6일 성동시장 3층 교육장에서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신라방송 임직원과 상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절인 배추 200여 포기를 옮겨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 박스에 담아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용강 주공아파트와 동천동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10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에 찾아가는 전시회가 오는 9일부터 의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임진왜란 당시 경북 연합의병부대인 창의정용군의 역사적 기록들을 선보입니다. 이광준 사제문과 정담의 복제실기, 1583년 제작된 쌍자총통 등 임진왜란과 관련된 2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북 정체성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은 지난 4월 경주 동국대 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청과 영천 시민회관 등에서 순회 전시를 열었습니다. 영천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판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영천 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발행 금액은 지난 8월 처음 발행한 25억 원보다 2배 늘어난 50억 원입니다. 영천 사랑 상품권은 발행 이후 지금까지 16억 원이 판매됐고 환전 금액은 12억 원 정도로 환전율이 판매 금액의 75%에 이릅니다. 영천시는 이번 추가 발행과 연말연시 특별 할인 판매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이 연구조사 주제를 직접 제안하는 2020년도 연구조사 사업 과제를 공모합니다. 제안 분야는 법적 감염병 등 질병 분야와 식품, 약품, 농산물 등 지역 특산품 분야, 수질, 하천, 대기질, 폐기물 분석 등 환경 관련 분야입니다. 공모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접수한 과제는 제안자와의 면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연구조사과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내년 1월에 최종 선정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 만큼 관광 저조를 보였던 대구 경북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전반적인 구상은 어떤지 또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노윤구 수성대 호텔항공관광과 교수와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 대구 경북 관광의 전반적인 현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한국관광공사 지난해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네. 경북도가 2.8%, 대구가 3.1%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좀 저조한 퍼센테이지가 나왔지만 네. 반면에 만족도를 보게 되면 경북이 94.6%, 대구가 93.1%에 대한 만큼 전국의 평균 퍼센테이지보다 높게 나왔는 걸로 봐서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 경북은 축제 관광이 많지 않습니까? 축제의 성과도 좀 들여다보죠. 저는 축제가 아주 지역들마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축제 공화국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보현산 그 별빛 축제의 경우에는 대략 올해 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네. 직접적으로 지출이 있었던 걸 보게 되면 대략 9억 8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영양 산나물 축제인 경우에는 시가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략 직접적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한다면 대략 160억 정도의 효과를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인 경우에는 2019년도에 트래블 아이라는 어워즈라는 상을 받게 됐고요. 네. 대략 102만 명이 방문을 했으며 네. 대략 한 30% 외국인이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관광의 해로 정하게 됐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죠. 예,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경북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 교통 접근성 등으로 이 관광 분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좀 심한데요. 지금 현재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한 6%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과 특히 또 내년에는 2020년 그 전국 체전이 경북 구미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대구에서 경제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큰 그 세계 가스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게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 이제 경북 관광은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 체제 출범 이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차원에서 우리 경북의 우수한 그 역사 문화,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 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점과 대구의 쇼핑, 의료 등 그 도시 인프라 이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구와 공동으로 14개의 뭐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동 홍보 마케팅 등 해서 14개 과제를 네.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16개 공동 과제를 지금 발굴해서 뭐 여행 품앗이라든지 공동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광 전략을 확 바꿀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재정비될 계획인가요? 예, 지금 경북 관광의 기본 틀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네.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스쳐가는 뭐 주요 관광지에 방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체험하고 즐기고 머무는 이런 관광으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3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먼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만 160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금년부터 관광진흥기금을 경북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네. 매년 100억씩 10년간 한 1,0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그 지금 종전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네. 전문가를 양성하는 뭐 관광 두레라든지 뭐 스타 관광 벤처를 육성한다든지 또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8개 테마로 연결해서 권역별 여행 상품화하는 그 경북 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 등의 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여행 그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개별 여행객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맞게 SNS나 모바일 홍보 그리고 또한 우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그 대만 등의 현지 매체를 활용한 국제적인 홍보 관광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관광 트렌드 분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욜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지금 또 소확행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주 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곳보다는 네. 덜 알려져 있는 대한관광지를 찾는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은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요즘 또 맞벌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조부모와 함께하는 그랜드 투어 그리고 저희가 요즘 SNS에 보게 되면 이 음식 관광이라는 먹방의 투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네. 보시게 되면 예약을 미리 하고 또는 이 예약을 하더라도 줄 서서 먹게 되는 이런 예약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소하게 경북에는 볼거리도 많고 그다음 할 거리가 많은 이런 점들을 활용하게 되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같이 복합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셜 문화 관광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여행 트렌드가 체험과 힐링을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과 상생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착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저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화 관광과 사회적 경제의 장점을 살려서 이를 결합해서 소셜 문화 관광을 이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경북형 소셜 문화 관광을 좀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실례로 지난 11월 14일 그 우리 하나투어와 소셜 문화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하나투어의 예약 시스템이나 마케팅 기법 그리고 여행 상품 개발이나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의 네. 많은 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네. 지금 우수한 우리 경북의 그 관광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지금 한 90여 개의 그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소셜 문화 관광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관광객은 서울과 제주 외에는 관광지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보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겠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세를 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패키지 관광을 해서 오는 추세였지만 현재는 이제 개인 여행으로 FIT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면 이전까지는 여행사에서 주도해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면 현재는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도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되게 열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약간 그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 쪽에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요즘 근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1인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양성을 해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한국의 컬처라든지 이런 다문화적인 내용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좀 오픈을 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중에 대구 경북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착수했는데요. 실효성 높은 활성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 경북도내 갖고 있는 그 유교, 가야, 신라의 역사 문화 자원과 네. 백두대간이나 그 낙동강 등의 그 친환경 녹색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면서 국책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0년부터 해가 2021년까지 총 한 2조 정도 사업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3개 지구에 16개 지구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뭐 경주 화랑마을이나 문경 에코랄라,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등 16개가 완공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27개는 2021년에 그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대 문화권 그 사업이 개별 시설이 완공이 되고 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을 240여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70%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관광 패스로 거기에 우리 경북 도내 관광을 쉽게 연결해주는 이런 어떤 여행 시스템 구축, 그리고 통합 관광 시스템이나 개별 사업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저희들 총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3대 문화권 사업이 나중에 완공이 된 후에 운용도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2만 개 증가한다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를 본다면 2만 명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올 상반기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대략 한 1,14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사업별 실적을 보게 되면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민간 위탁과 그리고 기념품, 카페, 그리고 체험시설, 그 다음에 경북이 가지고 있는 도농 형태의 농촌 관광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대략 운영 인력 채용 등으로 한 23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개관을 했던 영천의 최무선 영상체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생활촌, 포항의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 등 한 9개 시설이 인프라 구축되고 그 이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특히 네. 문경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현재 흑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관광 사업체 수가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 관광 수요가 늘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외래 관광객 방문율이 2.6%에서 2.8%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2년까지 관광 두례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한 220개 정도 발굴 육성되게 되면 한 1,06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획을 보게 되면 네. 대략 2만 명의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전략들을 뒷받침할 정책적인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예, 도에서도 2020 대구 경북 관광해를 맞이해서 네. 주민이 주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구조 기틀을 마련을 하고 네. 앞서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네. 우리 관광 전문가 양성 분야만 하더라도 관광 두랩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관광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또한 문화여행 기획 전문가 등 관광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요. 또한 우리 2021년이면은 3대 문화권 사업이 끝이 납니다. 네. 또 후속으로 우리가 강나루 문화 관광 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낙동강 인근의 어떤 문화를 엮어서 대형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뿐만 아니고 도내에 관광지, 관광단지 해서 37개 지구가 있는데요. 내년에 경북도에서는 한 2-3개 정도 신규로 또 더 지구를 지정을 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광객에게 대구 경북이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대구 경북은 또 이렇게 정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외국 분들이 대구 경북을 방문하게 되면 특히 가족적이다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뜻은 안전하고 편하고 즐거운 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를 또는 대구 경북을 생각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 집에 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민들이 언어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 하나만이라도 전달이 되게 되면 언어 소통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 이제 그 대구 경북에 있어서 저는 대구 경북을 하나로 보지만 하나가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북은 또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이용만 하더라도 외국분들이 오시거나 국내 내국인들이 관광을 하더라도 충분히 즐겁고 재미나고 만족할 수 있는 한국의 관광 1번지로 네.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북도에서는 내년도 2020 대구 경북 관광해를 맞이해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객이 한 3,500명 내지 한 600명 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을 목표로 한 4천만 명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정해두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 130만 정도로 보는데요. 네. 내년에는 좀 달성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200만 이상 좀 오도록 하자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도에서 개최되는 그 주요 축제가 한 80여 개 되는데요. 네. 많은 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광 관련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 친절 관광, 그리고 깨끗한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동참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에서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경북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둔 요즘 새로운 전략 구상으로 경북도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관광지 재정비를 비롯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운 만큼 대구 경북 관광의 부흥을 기대해보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토요일에도 우리 지역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도 건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전 지역이 여전히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어 춥습니다. 또 의성과 봉화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산불 및 각종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소 기온이 회복돼 강추위는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실내 운동하시고요. 세차지수도 높아서 세차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의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